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금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마치 여름철 같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하락한 건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5% 하락한 2,72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하면서 93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업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도 신한수에서 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폭락은 없을 거다. 근데 어제는 조금 들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급등보다는 살짝 밀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서는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랑 그다음에 어제 해외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5%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 좀 괜찮다, 뭐 성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 청구 건수도 줄어들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다 급등을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에 있고 막 강하게 지수가 쫓아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순환을 하거나 종목별 상승장이 찾아온다 그랬지 뭐 종목들이 뭐 다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폭등을 한다. 요 얘기는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서는 뭐가 움직였냐면 건설 섹터들. 그래서 어제 중소형 건설주들 막 이화공영도 움직이고 뭐 일성건설, 뭐 동신건설, 오늘 동신건설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범양건영 이런 이제 저가 중소형 건설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죠.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원자재라든지 원전 테마주들 끝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매매해서 먹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던 중소형 건설주나 아니면 진단키트 의료기기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을 보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보면은 IT 섹터들도 당연히 가야 되거든요.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움직이면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도 움직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IT 반도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왜 못 가느냐? 지수가 못 가기 때문에 IT주들이 힘을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IT주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 4나노 부분에 대해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서 삼성전자의 장점은 뭐였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면 불량률이 좀 적은 그거였는데 지금 불량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4나노 공정에 대해서 이 수주들이 지금 TSMC로 넘어갔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보고 나서 아 그러면은 IT 섹터들이 힘을 내기에는 지금은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수도 그렇고 그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부품들이 강하게 움직일 텐데 그러지 못할 만한 얘기들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서도 삼성전자는 처음서부터 수율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수율이 굉장히 좋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항상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서는 4나노든 뭐 그 이하에서의 공정에서도 수율이 좋은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이룩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지금은 폭등을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게 맞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얘기를 쭉 해왔는데 IT 부품주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 움직이질 않아요. 반면에 지금 건설주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걸로 인한 건설주의 뭐 움직임이죠. 또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이제 공약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 공약이 100% 다 된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 100%다 공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이미 대선 전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건설주들도 한번 움직여줬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쪽도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쪽에 대한 메가테크 5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그다음에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쪽 애들만 지금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2, 3일 동안 찾아보면 제약바이오라든지 바이오 헬스,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아침에서는 안 움직이다가 오후장 있죠. 오후장에서 꼭 보면 움직이더라고요. 어제도 미코바이오메드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엑세스바이도 어제 갑자기 움직이듯이 이게 오후장에서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쪽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수급을 보나 거래량 패턴으로 보나 거래 실린 이런 패턴들은 한 번씩 움직이기 마련인데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 여러분들은 들었던 종목들은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원전 테마, 뭐 건설주, 뭐 원자재 관련주, 비료주, 사료주 오늘도 뭐 현대사료 또 상한가가 있는데 일부 종목들 상한가 같다고 그것 쫓아가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여전히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까지 가져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폭등할 건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일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IT 부품주는 박스권 매매 유념해 주시고요. 상승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금호건설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비아트론 3.4% 성공했습니다. 나노엔텍은 4.4% 달성했고요. 사마콘대에서는 1.2%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4.7%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카프로와 세온메디칼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대이유는 8.1% 성공했고요. SD바이오센서 1.4%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9.7%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SD바이오센서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어제에 이어서 SD 바이오센서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소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3개월 내내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3월 달이니까 3개월이 아니죠. 작년 7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올해 내내로 따져도 이렇게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도서부터 7월 달서부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사 이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제약사 쪽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영업이익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큰 수익을 냈던 제약사들이 왜냐면은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그러니까 그 영업 실적에 대한 수익률 말고 가장 큰 돈을 누가 벌었을까라는 기사를 봤는데 셀트리온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크니까 걔네들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죠. SD 바이오센서가 영업이익이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큰데 거기다가 바닥에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개고 삽니다. 어제도 7만 주 넘게 사줬는데 이런 종목은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박스권 움직여주고 있고 원자재 테마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이쪽 애들이 이미 벌써 폭등을 해 있고 그쪽에서 매매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정받으면은 단번에 5% 7% 물릴 것 같고 그런 이제 떠 있는 종목이지만 올라간 거 없고 영업이익도 제약사에서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바로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약 쪽에서 영업이익 탑 1위 어디냐? SD바이오센서. 얘인데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도 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 뭐 100억대 있거나 아니면 10억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종목을 20, 30% 정도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이 2, 3억 사기 딱 좋은 100억 있는 사람이 2, 30억 사기 딱 좋은 왜냐면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그러니까 조만간에 시가총액 6조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올라갈 그리고 얘가 이제 하여튼 좋은 이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공개 방송에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따 가격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AS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카프로인데요. 사실 카프로는 이 앞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수익률 달성이 한번 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대주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사료라든지 이쪽에는 비료, 사료 관련주를 계속 강세를 보여주니까 카프로도 순환매로 정고점을 돌파할 거를 예상을 해서 뭐 조금 더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4,100원대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살짝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한 0.5% 정도 떨어져 있지만 눌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전에서도 3,500원대에서 4,000원대 초반대에서 추천하고 나서 항상 30에서 40% 수익을 줬던 종목으로 이번에도 뭐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뭐 3% 달성은 무난히 또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대유는 이미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추천하자마자 바로 올라가 갖고 수익률 달성이 될 때 파셨으면 되는 건데 공개 방송에서도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라 얘기했던 거고 8.1%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 밀리고 나서 다시 뭐 올라올 때 못 파신 분들은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세움메디칼. 자, 여전히 뭐 차트는 괜찮아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고 눌리고 있고.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아직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폭등 시세가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메디아나 세움메디칼 여러분들 의료기기 관련주들 뭐 나노엔텍까지 이게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세움메디칼은 진단키트는 없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이제 주사기 관련주 이쪽인데 지금 확진자들은 계속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증 병동도 지금 계속 그 모자르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주사기는 계속 판매가 어쨌든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실적주로 뭐 1분기 지나고 이제 2분기 때에서 실적주로 다시 위쪽으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뭐 4,500원 이쪽으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정받으면 더 사셔도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빠진 게 아니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D 바이오센서인데 어제 57,700원에 추천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표육 종목이 동일하니까 SD 바이오센서 일단 보유 양호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들어가기 전에 급등명주 종목으로 먼저 찝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명주한 종목 메디아나 추천해드리고 나서 6.9% 수익이 났습니다. 3월 18일 날에 드렸던 종목이고요. 6,830원 드렸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폭등은 안 나왔지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 의료기 관련주,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주 쪽인데 지금 뭐 유럽 쪽에서도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독일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주들, 뭐 해열제 관련주들, 감기약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좀 나오게 되면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좀 더 양호하니까 수익이 나신 분들은 거래가 없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SD 바이오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살짝 그 박스권에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밀린다고 해서 겁낼 게 아닙니다. 밀리면 다시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이미 많이 떠 있는 원전 테마, 그 다음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이런 애들을 사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 만만한 쪽을 찾아야 되는데 만만한 쪽에서 얘만한 게 없어요. SD 바이오센서. 요거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이제 바닥권역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어제도 계속 사고 시가총액은 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늘도 사네요. 오늘도 계속 사주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상장한 이래로 계속 삽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자, 보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계속 사죠.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작년 10월달에서는 기관하고 금융투자도 굉장히 많이 샀네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사죠. 외국인들 11월달도 많이 사고 12월달. 그리고 12월달에서는 또 연기금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하죠. 연기금이 사고 기관들도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고 연기금 계속 사네요. 계속 사고 그다음에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이렇게 계속 사는 종목이 바닥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제에서도 57,700원대에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58,000원은 뚫을 거다 그랬는데 이미 58,000원 아침부터 뚫었습니다. 그리고 요 6만 원도 뚫을 거예요. 그래서 6만 원 뚫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쫓아가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한 58,000원 정도로 밀리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6만 원을 돌파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데 이거를 뭐 쫓아가서 뭐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어제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고요. 비중이 적다? 얼마든지 더 사도 됩니다. 시가총액 5조 8천억짜리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 맨날 삽니다. 지금 누적적으로 산 것도 지금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면 58,000원대에서 막 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6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65,000원 이 정도만 가도 금액을 크게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있는 사람이 30억 들어가서 10% 먹으면 3억을 벌죠. 이럴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겠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살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 큰 거 이상한 거 사지 말고요. 차라리 금액이 크신 분들은 SD 바이오센서를 58,000원대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SD 바이오센서 만나고 왔습니다. 제약사 가운데 영업이익이 1등이다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실적도 좋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 쫓아가진 말고요. 58,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니커 FNG 마니커 FNG. 8,860원에 30%고요. 네. 어제 뭐 거래량이 막 늘면서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매수가까지 올려는지 아니면 이익을 더 볼 수 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한 1년 정도 갖고 계셨죠? 네. 1년 넘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이제 마니커 FNG, 뭐 하림 이쪽 다 같은 이제 닭고기, 육개 관련주 쪽인데 어제 이제 그 미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빗대서 그래서 고기플레이션에서 고기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오늘 BBQ 사장이었나 어디였지? 어쨌든 그 닭고기, 그러니까 치킨을 파는 그 어떤 대표가 가격을 3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사가 나왔어요, 예. 오늘. 이게 예. 뭐냐면은 운송비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고기 가격도 올라가니까 치킨 가격이 뭐 예전에서는 정말 쌌는데 그다음에 막 1만 원에서 이제 2만 원대로 올라가고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도 올려야 된다. 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근데 매수가가 문제죠. 그렇죠.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한데 어차피 버틴 거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면은 갈 것 같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더 버티시고요. 8,000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000원. 네, 8,000원까지. 어차피 물린 거 예. 망할 회사도 아니고 하여튼 닭고기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 뭐 치킨 가격이 진짜로 3만 원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오히려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4,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근데 4,500원 안 내려가고 4,700원 네.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8,000원까지 그냥 쭉 1년만 버텨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SFA. 얘네들은 이제 OLED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빠졌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철이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42,500원.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시 한번 밀리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계속 사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42,500원 좀 올라오면 거기서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또 싸게 사면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노코. 자, 매수 가격 27,000원에 30%. 일단 수익이신데 3만 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거래가 실리네요. 오늘 거래 실리는 패턴 괜찮네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안 실려갖고 그동안에서는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거래가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 오후장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최고 거래액 나오겠네요. 한 50만 주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3만 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상담을 의뢰하시면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우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노템이요. 현대로템.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25,200원에 10%요. 25,200원. 예, 예. 거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차트 한번 한 보겠습니다.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25,200원. 뭐 길게 보셔야죠, 뭐. 길게. 길게 보이나. 이걸 종목을 바꾸면 어떨까요? 이것도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절하고 교체하기보다는 그냥 23,000원, 손절할 거면 23,000원에서 하시는 게 낫고 예. 손절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게 낫고요. 아, 장기 투자요? 장기 투자하면 25,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 2년 걸릴 겁니다. 아이고. 그 정도 각오해야죠. 아. 그래서 철도 관련주. 23,000원만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보면은 25,000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2년 동안 보유하시면 가져가는 게 낫고요.
2년이 너무 좀 길다 싶으면은 23,000원 쪽으로 올해 23,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손절했다가 뭐 다른 거로 거기 교체를 하고 21,000원대 매물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1,000원대요. 21,000원대? 네. 뭐 매물대가 많아도 뭐 단기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올해 지금 3월 달이니까 아직 9개월 남았잖아. 정확히는 뭐 8개월 며칠 남았지만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안에서 23,000원은 갖다 놓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는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 동진 세미캠 39,500원에 30%거든요. 얼마요? 39,500원. 39,500원. 일단 수익이시네요. 예. 근데 이거 뭐- 이거 오늘 팔아야 되려는지 조금 더 돌려야지 자꾸 밀리고 또 올라가고 하니까요. 이거 최근에 산 거 아니고 이전에 물렸다가 올라온 거죠? 아니, 최근에 샀어요. 아, 최근에 전에 샀어요? 그 전에 전문가님이 35,000원대에 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못 사고 오르니까 샀거든요. 그러니까 35,000원 샀어야 될 종목을 오를 때 사셨네? 예, 그랬어요. 비중이 좀 많거든요. 예, 일단은 그래서 절반 이상 팔아요. 오늘요? 네, 오늘 절반이. 왜냐면은 조정이 네. 확 들어와 버리면 이런 애들이 조정받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팔고 예,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거는 38,000원 깨지면 예. 손절. 예, 그러면 그냥 전량 다 매도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거 아직 꺾인 게 아직 5일선 타고 있으니까 내일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조정받으면 손실로 바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수익 난 걸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우,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돼서 전화 좀 드렸어요. 그래서 딱 지금 전략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네. 말고 일단 절반 이상 파세요. 일단 팔고 나머지는 네. 45,000원까지 갖고 가면 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예, 수익 많이 건강관리 내시고요.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명신 산업. 자, 이거는 되게 재미없게 생겼네요. 자, 매수 가격 39,000이 아니고 그냥 31,000원에 30%래네요. 이거 아마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있는데 거래가 말랐어요. 거래가 없고 뭐 외국인들이 조금 사줘도 이게 크지 않을 거예요, 물량이. 그래도 70만 주나 사줬는데. 근데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이전에 있던 거래량에서 마르고 있는 중이라 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26,000원 넘어가야 시세가 나올 겁니다. 26,000원 안 넘어가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당분간은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4월 달에 좀 기대를 해보세요. 4월 달에 26,000원 넘어가면은 3만 원까지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게 나빠서 뭐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세력들이 안 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매집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집형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자동차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려나? 현대차.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쪽 애들은 다 재미가 없네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리더스. 9,700원에 10%. 다시 10,000원 쪽으로 올라올 때 거래 없으면 한번 파세요. 그리고 다시 싸게 사세요. 10,000원을 넘어갈 때는 보유가 되지만 10,000원을 못 넘어갈 때는 이렇게 짧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점, 고점 넘어가면은 그때는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목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자, 다음은 코리아 서킷. 자, PCB 관련주 여전히 강하네요. 심텍, 코리아 서킷. 매수 가격은 31,000원에 비중은 10%.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31,500원이 안 깨지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1,500원. 이 자리가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아마 좀 아쉬울 거예요. 수익이 났다가 31,500원 깨지면 500원 먹고 팔기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보유를 하는 거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팔면서 가면 되는 거고. 자,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기 5,500원에 40%. 얘도 뭐 낙폭과대니까 손절보다는 보유가 유리하고요. 거래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만 뭐 조만간에 요거 돌파하면 한 4,7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거에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는 좀 어려운데 일단 5,000원 쪽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반등 시그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예, 6,710원에 7%거든요. 2,000이요? 6,710원이요. 6,710원에 비중은 7%. 네. 거래가 없어서 그냥 천천히 갈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급등할 이유도 저는 없고. 오늘 손절해서 종목 교체를 하고 싶은데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닌데 종목 교체는 뭐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들이 잘 움직이니까 뭐 건설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의료기기 관련주라든지,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쪽 애들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교체는 가능한데, 네. 얘는 반등을 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 산지도 오래됐거든요.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못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4나노의 수율이 떨어진다는 기사 때문에 네. IT주들이 힘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 그 종목 교체로 그냥 추천주로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체해서 하기가 좀 애매한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는 가지고 있으면서 1년, 2년 가져가면서 7,000원까지 봐도 되는 종목은 맞아요. 갈 거니까. 근데 그게 가려면은 TSMC가 뭐 삼성전자를 수주를 띄워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 지수가 지금 그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잡주가 가는 거예요. 잡주가. 네. 주도주가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하면 종목 교체가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교체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초록뱀 미디어 3,400원에 15% 가지고 있어요. 초록뱀 미디어 3,400원. 예, 이게 이제 뭐, 작년쯤인가 좀 시세를 줘가지고 한 5,000원까지 바라보고 갔는데, 한 4,200원 맞고 딱 떨어지더니 한 2,000 얼마까지 빠져서 물을 탈까 하다가 그냥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목표가를. 추가 매수할 거였으면은 2달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게요. 지금은 좀 늦었긴 했어요. 지금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야 되고, 근데 욕심이 좀 가했어요. 이때 당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갖고, 이때 수익 신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제도 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예. 그렇죠? 많이 샀죠. 근데 외국인들 많이 샀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네. 제가 볼 때는 이제 3,000원 정도가 고비일 것 같거든요. 3,000원 정도 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관들이. 네. 근데 아직은 기관들이 매도를 안 했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정말 잘 가면 3,500원이고요. 제가 볼 때 3,200원에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러니까 한 3,200원. 하반기에 좀 모멘텀 같은 거 좀 있다고 해가지고 들고 가도 되는데 들고 가려는데 장기로 보면은 좀 힘들까요? 장기로?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반등을 주니까 반등을 주죠. 네. 근데 다시 빠지면 모멘텀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3,500원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네. 저는 계속 올라간다 보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시 빠질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미국에서도 실적들이 다들 안 좋다. 다음 분기도 안 좋다. 올해 내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아마 빼기 시작할 겁니다. 봐봐요 한번.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나오지.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이유치 때문에 IT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 근데 IT인데 얘는 왜 빠지냐? 시장이 빠지니까 이런 애들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실적이 좋으냐? 안 좋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라고 그러던데 앞으로 2022년에 기대감으로. 그래서 얘 말고 지금 여행 관련주도 아직도 적자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도 여전히 적자고. 그러니까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였다가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이제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1분기 실적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별로야. 2분기 실적도 봤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별로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실적 쇼크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들이 올 여름이나 올 가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빠지면 얘는 실적이 좋아도 그럼 얘는 실적이 좋으면 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네. 분위기가 다 빠지면 얘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400원에서 3,500원 선에서 일단 잘라주고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그러니까 잘 가면 3,500원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3,200원이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3,200원이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200원에 팔아요? 아니요, 파는 건 아니고 거기서 외국인들이 도망가는지 기관들이 도망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 재매수하는 저기 시점은 얼마로 잡고 다시 보면 될까요? 모르죠. 시장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는데 다시 뭐 2,200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거기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거를 사고 싶은 자리는 1,000원이거든요. 예? 1,000원. 1,000원에 사고 싶은데 안 내려와서 추천을 못 하고 있어요. 헐, 이걸 1,000원에 어떻게? 1,000원으로 떨어지려면 예. 정말 안 좋은 악재가 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그만큼 악재가 터지면.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씀이네요, 이 종목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이 나쁘지 않고요. 저는 시장을 하락장으로 봐요. 앞으로. 하락장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 상승장에 찾아와서 매매로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게 3,000, 예를 들어서 3,200원 갔어요. 팔아요. 3,400원 가서 또 팔아요. 팔고 나서 기다렸다가 1,000원으로 내려와요. 사면 나중에 3,000원 갈 건데 200% 먹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걸 200% 먹을 수가 있는 장이 나와요.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빠졌을 때 사면. 그러니까 수익 날 때 팔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200원 왔을 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장이 좋으면 사면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 기다렸다가 1,000원에서 다시 사주는 거예요. 1,000원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아니요. 시장은 갑자기 흔들립니다. 근데 그 시점이 아직은 아니고요.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올 여름이나 올 가을에서는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수익 날 때 잘 팔아주면 된다는 그러면 얘기예요. 웬만큼은 수익 나는 거는 이제 현금화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구간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는 하락장인데 단기는 상승장이니 먹고 팔고 하라. 예. 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 통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점 SD 바이오센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고 의견 주셨죠. 오늘 매수가는 58,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1.74% 상승하면서 5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 자원 살펴보면요. 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이 담아주고 있고요. 4,70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2,332억 원, 외국인이 2,451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721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192억 원, 402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NFT 관련주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 2차전지 생산 관련주들이 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0.09% 하락한 2,72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하면서 9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박스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장이 폭등을 못하는 거는 원래 지금 그런 장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라갔는데 어제 미국에서는 다들 빠진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예측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건데 자,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지수 그냥 잘 떠 있어요. 잘 떠 있고 뭐 미국 시장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이렇게 크게 안 올라가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조금 밀려야 되는데 안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거의 다 들어줬죠. 어제 코스닥은 플러스가 났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거의 플러스 직전까지 들어주는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어제 이미 얘기했던 그 건설 섹터들 오늘도 굉장히 강하네요. 건설 섹터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은근슬쩍 진단키트, 바이오 헬스 관련주들 생각보다 셉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만만해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몇 가지 보면 자, 소프트셀 같은 경우는 얘는 의료기 관련주 쪽인데 어제 급등했다가 흔들렸는데 오늘 또다시 움직이죠. 근데 이런 애들 여러분들 그 초보자들은 이런 데서 놀면 안 됩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물리기가 쉬워요. 근데 반면에 지금 엑세스바이오 보면은 바닥에서 어제도 급등했다가 지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움직여주는데 이런 식의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떠 있지 않고 엑세스바이오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로 지금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꼭 오후장에 대해서 이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장 되면 갑자기 10%, 막 17%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3일 전 맞죠? 3, 4일 전에 나노엔텍서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애들이 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죠.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스마트부터 해서 뭐 요런 애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애들 요런 애들이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왜냐면 지금 중심 이론을 보게 되면 딱 그 제약바이오 타이밍이 움직이는 게 다음 주 수요일 전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후장에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애들이 이게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제가 SD 바이오센서를 얘기한 게 세력들이 돈을 500억 갖고 뭐 5천억 갖고 주식 안 한단 말이에요. 큰 세력들은 특히 제약바이오들은 과거에 주도주로 군림했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그러면 셀티론을 들어가서 금 올려야 되는데 셀티론은 들어 올리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셀티론을 사랑을 해요. 시가총액도 큰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올려주면 누구 좋으라고? 개인들만 돈 많이 법니다. 다 물타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쪽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해열제, 감기약 관련주, 그래서 제약 관련주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많이 빠진 애들. 그런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도 큰데 차트도 안전하고 외국인들 많이 샀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아니면은 진단키트가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해서 얘네들이 한번 건설주가 움직였으니까 다 움직였잖아요. 지금 테마주들 하나 다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SD 바이오센서도 무겁지만 얘도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안전해 보여서 오늘 SD 바이오센서를 얘기를 했는데 뭐 아까부터 얘기를 했더니 뭐 쫓아가라도 얘기 안 했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한번 볼게요. 보면은 SD 바이오센서 여러분들한테 쫓아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알아서 올라가죠. 결국은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제가 판단했을 때서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종목들이 돌면서 움직였잖아요. 어제도 건설주들 잘 봐라 했더니 건설주 움직이고 건설주는 뭐 2주 전에도 잘 보라 했는데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이쪽 애들이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이쪽 애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양도 잡아놨고 거래량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이쪽 애들로 제일 안전해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에는 이쪽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두산이요. 두산. 두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0%고요. 네. 108,000원이요. 108,000원. 108,000원.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어제 사셨나요? 어제 샀어요. 아. 자, 일단은 눌림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거고, 여기 어제 저가가 106,500원이니까 아주 이건 단순해요. 106,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면 되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보유가 되고, 12만 원 갔을 때 1차 매도, 13만 원 전에 12만 5천 원 갔을 때 2차 매도, 13만 원 갔을 때 3차 매도인데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는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106,500원이 깨지면 네. 얘는 이 밑으로 더 떨어져요.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106,500원이 깨지면, 이거 아주 단순해요. 그냥 106,500원 깨지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손절해버리고 나가면 돼요. 그냥. 어제 양봉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기가 기준 양봉이 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6,500원 깨지면 네. 그때서는 손절하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고요. 안 깨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가 먹을 때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셨죠? 네. 아니, 네. 제가 주식을 어저께 처음 한 거예요. 아, 처음 하셨어요, 주식을? 네. 어저께 처음 해서 이거를, 네. 50% 사고 지금 현금은 50%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걸 어저께 500주 사갖고 오늘, 아니, 이제 그 나머지를 좀 살라고 그랬는데 뭘 살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 그건 제가 아침마다 제가 표육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 사시면 되고, 그리고 이따가도 공개 방송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뭐 무슨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주식을 처음 하셨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셔야 돼요. 지금은. 알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넥슨 GT. 오늘 넥슨 관련주들이 다 폭등을 하고 급등을 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죠. 23,000원에 비중 5%. 게임주들이 얘네들만 폭등을 해요. 나머지는 폭등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서는, 그러니까 늦은 매도 타이밍은 27,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빠른 매도 타이밍은 28,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지금은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000원 안 깨지면 냅둬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상한가 들어가면 뭐 다음 날도 현대산업처럼 뭐 점 상한가 갈지도 모르니까. 현대사료.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는 애들만 가요. 이렇게 현대사료처럼. 그 넥슨 GT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넥신. 계속 땅굴을 파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굴을 파고 있는 종목이 올 겨울, 아직 겨울 되려면 한 9개월 남았는데 8개월 남았는데 8개월 뒤에서 이런 애들이 좀 반등을 줄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적으로는.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니니까 10만 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미 추가 매수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쳐가지고 손절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올 겨울에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보유만. 추가 매수는 올 겨울에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서 나쁘지 않아요. 건설주들, 제가 어제에서도 건설 섹터들 며칠 눌렸으니까 움직일 거다 얘기했는데 움직였죠. 이제 하나하나 움직인 거 진단키트, 바이오 헬스 쪽인데 IT주들은 조금 긁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IT주들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약간 사이드 종목들로 보셔야 되는데 바닥주들이 좋습니다. 자, 공개 방송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